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거울 앞에 선 당신의 얼굴, 그 깊은 이면에 숨겨진 영혼의 무늬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방 안의 조명을 조금 낮추고 창밖의 소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둠이 내린 도심의 소음은 마치 우리가 낮 동안 뒤집어 쓰고 있던 가시의 껍데기가 깎여 나가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잡티를 가리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생존을 위한 가면을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이 거대한 위선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진짜 영혼이 내뿜는 빛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든 그 두꺼운 화장독과 비어버린 눈빛에 질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자,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의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당신이 머무는 도시와 지금의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사소한 기록들이 오늘 밤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 줄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숙련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빌려 얼굴을 캔버스처럼 수놓아도 그 밑바닥에 고인 마음의 탁함은 결코 숨길 수가 없거든요.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반대로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인데도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목구비의 조화나 미적인 완성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혼이 뿜어내는 고유한 진동, 즉 광채의 문제이죠. 요즘 SNS를 보면 소위 보정 앱이 만들어낸 기하학적인 황금 비율의 얼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턱의 각도나 눈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얼굴에 깃든 고요함입니다. 보는 순간 나조차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그 부드러운 공기, 저는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게 숨쉬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사람 중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느꼈던 여성들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용하고 평온하게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는 안개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나이가 들어 깊어진 주름조차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의 결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름들은 그들이 살아온 방식, 즉 그들의 삶이 빚어낸 예술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공회대사는 형태는 마음의 그림자요. 마음이 정돈되면 형태 또한 정돈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심리적 상태는 신경 전달 물질과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 얼굴이라는 스크린에 고스란히 투영됩니다.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의 얼굴은 아무리 억지 미소를 지어도 어딘가 경직되어 있고 차갑습니다. 반대로 늘 감사와 다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의 표정은 마치 내면에서 은은한 전등을 켠 것처럼 부드러운 빛을 발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비싼 에센스를 바르는 시간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 게 피부 재생에는 훨씬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상호주관적 인식의 틀 안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투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내 안의 평화가 타인에게 시각적 안정감으로 전달되는 물리적 과정인 셈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우리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들이 조합해낼 수 있는 표정이 무려 1만 개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AI 필터보다 우리 근육이 더 열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 거울 속에서 발견하는 표정은 고작 몇 가지뿐이라는 게 가끔은 좀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헬스장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오운안의 뿌듯함으로 가득하지만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영혼 탈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좀비 같을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미세한 차이는 점점 더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영혼의 수준이 나이와 함께 성숙해가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맑아지지만 탐욕과 불안에 지배당한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인상이 험악해지기 마련이죠. 자,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방금 거울 속에서 마주한 자신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으셨나요? 피로와 초조함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부드러운 빛인가요? 얼굴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가장 정직한 이력서입니다. 공예대사의 지혜를 빌려보자면 마음이 곧으면 모습 또한 절로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를 심정 즉 신정, 신정 즉 신정이라 부르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안티에이징이자 영혼의 성형수술인 셈입니다. 거울 속의 주름 하나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주름 사이에 어떤 마음의 향기를 채울지 고민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백화점 1층에서 맡는 비싼 향수 냄새보다 그 사람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인격의 향기가 훨씬 더 오래 기억되는 법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은 거울 속에 부은 눈을 보며 이건 영혼의 탁함이 아니라 어젯밤 먹은 라면의 염분 때문이야 라고 정신 승리를 하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밀어내는 날카로운 칼날인가요? 아니면 지친 누군가가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따뜻한 벤치인가요? 이제 우리는 그 내면의 빛을 어떻게 일깨우고 갖고 나갈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이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눈은 흔히 영혼의 창이라고들 합니다. 얼굴이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서 가장 정직하고도 깊은 호수를 찾으려면 단연 눈망울이겠죠. 공예대사께서는 이 눈이야말로 마음의 창문이며 그 창문을 통해 맑은 영혼의 빛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대할 때 가장 먼저 시선이 머무는 것도 바로 이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번뜩이지만 또 어떤 사람의 눈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눈은 생물학적으로도 참 독특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다른 영장류와 달리 오직 인간만이 눈의 흰자위, 즉 공막이 뚜렷하게 노출되도록 진화했다는 사실을요. 이를 학계에서는 협력적 눈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공유함으로써 더 깊은 소통과
협력을 하기 위해 선택된 결과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눈은 태생부터 나를 드러내고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도구로 설계된 셈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통의 도구를 가끔 엉뚱한 데 쓰곤 합니다. 매일 아침 잡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뜰 때 우리 눈에 서리는 건 소통의 의지가 아니라 세상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하고 싶다는 살기 등등한 광기일 때가 많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에 우리 눈빛은 공회대사의 지혜보다는 차라리 퇴사를 꿈꾸는 전사의 눈빛에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영혼이 맑은 여성의 눈에는 그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정적 속에 광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꿰뚫어 보거나 압도하려는 강렬한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른 아침 잔잔한 수면 위에 내려앉는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빛이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인상적인 여성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눈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내면에 미움의 찌꺼기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인생에서 수많은 풍파를 겪었겠지만 그 눈빛만큼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걸러낸 뒤에 투명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더 깊고 푸르게 빛나는 바다처럼 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는 정서적 반응과 안구 표면의 미세 근육 긴장도 사이에 신경 심리학적 상관관계가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할 때 우리 눈 주변의 알륜근은 미세하게 경직되고 눈빛은 초점을 잃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날카로워집니다. 반면 내면이 고요한 상태에서는 눈 근육이 이완되면서 시선의 깊이가 생기고 빛을 반사하는 각도마저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결국 맑은 눈을 갖기 위해 우리가 매일 루테인을 챙겨 먹고 비싼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도사린 불안과 비교라는 백내장을 먼저 수술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비싼 렌즈를 낀다고 영혼의 도수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가끔 우리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너무 침침하고 생기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눈이 왜 이렇게 탁해졌지?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라고 자책하곤 하죠. 물론 염분은 눈을 붓게 하지만 영혼을 붓게 하지는 않습니다. 눈이 탁해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가두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빛나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눈망울의 조리개는 닫히고 빛은 사라집니다. 공회대사의 가르침 중에 청정한 눈은 지혜를 비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타인의 허물보다 그 안에 작은 선함을 먼저 찾아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남의 단점을 포착할 때만 이의되는 시력보다는 타인의 아픔을 볼 때 촉촉해지는 0.5의 눈이 훨씬 더 기품 있는 법입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상대를 심판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하려 노력하죠. 그 이해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깃든 자비의 힘입니다. 가끔은 저도 제 눈을 보며 반성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눈을 세모꼴로 뜨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눈동자가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빛으로 변해 있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우리는
흔히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초롱초롱함은 눈물샘의 기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맞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분노와 질투에 휩싸인 눈은 아무리 크게 떠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 찔려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되죠. 하지만 감사를 아는 사람의 눈은 가늘게 뜨고 있어도 그 틈 사이로 은은한 평화가 새어나옵니다. 마치 오래된 사찰의 문틈으로 비쳐드는 노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은 오늘 무엇을 담으셨나요? 스마트폰 액정 속의 화려한 이미지들인가요? 아니면 창밖에 이름 모를 풀꽃에 맺힌 이슬인가요?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은 웃고 있어도 눈은 울고 있을 수 있고, 무표정해도 눈은 이미 사랑을 고백하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거울 앞에서 눈 화장을 고치는 시간보다 눈 감고 명상을 하며 마음의 침전물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우리 마음도 고요히 응시하면 그 밑바닥의 투명함이 다시 올라오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 자신의 눈과 3초만 눈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속삭여 주세요. 오늘도 수고해서 너는 충분히 맑고 아름다워라고요. 처음엔 좀 쑥스럽고 내 눈이 왠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후 다크서클 봐, 이게 영혼의 그림자인가 피로의 흔적인가 싶어 웃음이 나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어색함을 뚫고 자신의 눈동자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여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등불이 바로 당신이 잊고 지냈던 영혼의 빛이자 내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줄 지혜의 시작입니다. 맑은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생각을 통해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눈이 영혼의 내부를 보여주는 창이라면 그 아래 자리 잡은 입술은 영혼의 향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출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읽지만 입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죠. 공예대사께서는 언어는 부처의 숨결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음성 파동을 넘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조각하고 종국에는 그 사람의 관상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거울을 보며 입꼬리가 처졌느니 팔자주름이 깊어졌느니 한탄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주름의 골짜기를 만든 건 어쩌면 지난 세월 우리가 무심코 쏟아냈던 날카로운 말들의 파편일지도 모릅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를 들여다보자면 사피어 워프 가설, 사피어 워프 하이포테시스의 심리, 안면 투사적 변형이라 부를 수 있겠네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구조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그 사고가 안면 근육의 장기적인 긴장 패턴을 고착화시켜 결국 물리적인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매일 남을 헐뜯는 말을 하면 입 주변 근육인 구륜근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하거나 경직되어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 불만 가득한 인매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헬스장에서 이두근만 편식해서 운동하면 팔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건 근육은 단백질 쉐이크로 키울 수 있지만 부드러운 인매는 오직 다정한 언어라는 영양분으로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길을 걷다 한 노년의 여성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보석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누군가 말을 걸 때마다 번지는 입가의 미소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라는 말들은 단순한 예의 차원의 인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낸 차 향기처럼 깊고 은은했습니다. 그분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기품은 지위나 학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말의 결에서 배어나오는 인격의 향기라는 것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네 일상이 어디 그렇게 향긋하기만 한가요? 아침부터 꽉 막힌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를 볼 때나 사무실에서 영혼 없는 업무 지시를 내리는 상사를 마주할 때 우리 입에서는 향기보다는 도끼가 먼저 뿜어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공예대사의 가르침이고 뭐고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이 되어 세상을 다 녹여버리고 싶죠. 나는 차라리 독설가가 되어 피부 탄력을 포기하겠다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독설은 뱉는 사람의 입안에 가장 큰 화상을 남깁니다. 남을 찌르기 위해 날카롭게 세운 입술은 결국 내 얼굴에 가장 추한 지도가 되어남게 되니까요.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입 주변에는 무려 12개가 넘는 근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웃을 때는 이 근육들이 조화롭게 협력하지만 화를 내거나 비웃을 때는 특정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되어 얼굴의 균형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혀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라는데 이 강한 근육으로 남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대신 맛있는 케이크나 찬양하는 데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입은 먹고 말하는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죠. 공예대사는 입은 마음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은 열 때보다 닫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진정으로 영혼이 깊은 여성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비워진 말 뒤에 남는 고요함, 그 침묵의 시간이 얼굴에 깃들 때 비로소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품을 얻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인매에는 신비로운 힘이 실립니다. 그가 입을 열어 한마디를 내뱉을 때 그 말은 가벼운 깃털이 아니라 묵직한 울림이 되어 타인의 가슴에 가닿죠. 그냥 하는 말인데라며 쏟아내는 수다보다는 꼭 필요한 순간에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당신의 얼굴을 훨씬 더 아름답게 조각합니다. 가끔은 저도 제 입방정을 반성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전할 때나 근거 없는 소문을 옮길 때 제 인매가 얼마나 얄팍해졌을지 상상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거든요. 그럴 땐 얼른 입을 꾹 닫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문단속을 다시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술색은 옅어질지 몰라도 그 입술이 담아내는 향기는 더욱 짙어져야 합니다. 젊은 날의 붉은 입술이 매혹적이라면 중년 이후의 인자한 인매는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온갖 쓴맛과 단맛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다정한 언어를 선택하겠다는 영혼의 결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가에는 오늘 어떤 향기가 머물렀나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차가운 소리였나요? 아니면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온화한 바람이었나요? 우리의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곧 우리의 운명이자 얼굴이 됩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 색깔을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하루 내 입술을 통해 나간 말들이 타인에게 어떤 무늬로 남았을지 먼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공예대사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정하면 언어는 꽃처럼 향기를 발하고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비싼 치아 교정보다 더 확실한 건 마음의 정열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복을 부르는 대문이기도 하다라는 옛말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밤부터는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말들만 골라 담아 입술이라는 대문을 장식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스스로를 향한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입은 수고 많았어. 내일은 좀 더 예쁜 말들만 세상에 내보내 주렴.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것이죠. 비록 현실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조금만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일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할 영혼의 에티켓이자 진정한 품격의 시작이니까요. 당신의 입술이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향기를 전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해진 눈가의 잔주름을 발견하고 중력의 법칙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피부 탄력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 과정일까요? 우리 시대는 노화를 마치 반드시 고쳐야 할 질병처럼 취급하곤 합니다. 어머,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라는 말이 최고의 찬사가 된 세상에서 우리는 시간을 거스르기 위해 수많은 약물과 시술에 의존하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보톡스로 이마를 빳빳하게 펴낼 수는 있어도 그 안에 고인 삶의 불안과 공허함까지 펴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젊음이라는 껍데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벗겨져야 할 테피스트리의 뒷면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예대사께서는 일찍이 시절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노화를 시간의 물리적 흐름에 의한 쇠퇴가 아닌 영혼의 빛이 겉으로 드러나는 완성의 과정으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젊은 날의 아름다움이 이목구비의 배치나 피부의 질감 같은 형태에 머물러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파동이나 기운에 가깝습니다. 젊었을 때의 미모가 아침 이슬처럼 맑고 선명하다면 세월이 빚어낸 아름다움은 잘 숙성된 와인이나 오래된 나무의 결처럼 깊고 그윽한 법이죠. 학술적인 담론을 잠시 빌려오자면 이를 크로노노마티비티, 시간에 따른 사회적 규범성을 초월한 주관적 안정감의 심미적 발현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가 정해놓은 나이대별 기준에 맞추려 쓰는 대신 자신의 내면적 시간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뿜는 독보적인 미학적 가치를 의미하죠. 사실 우리가 우아하다라고 느끼는 여성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젊어 보이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를 훈장처럼 여기며 그 세월이 준 지혜를 표정 속에 녹여내죠. 이런 모습이야말로 노화의 병리화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요? 여기서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인간의 세포는 약 7년마다 거의 완전히 교체된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 셈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기억과 얼굴의 인상은
그토록 끈질기게 이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육체라는 하드웨어에 남기는 각인 때문입니다. 세포는 새로 태어나도 그 세포들이 모여 이루는 표정의 길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마치 숲속의 오솔길이 수많은 발자국에 의해 굳어지듯 우리의 얼굴도 수만 번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고정된 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거울 속의 흰머리를 보고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을 영혼이 너무 눈부시게 빛나서 머리카락의 색마저 하얗게 탈색된 것이라고 위트 있게 넘겨보는 건 어떨까요? 노아는 태화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예술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마지막 터치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80살이 넘은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계곡 같은 주름이 가득했고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따스한 봄볕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조차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며 담담하게 미소 지으셨죠. 그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투명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상태라는 것을요. 공예대사는 늙음은 배움의 완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젊음의 미는 형태에 갇혀 있지만 나이 들매 미는 그 형태를 뚫고 나오는 영혼의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침묵, 그리고 기도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내고 수용하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죠.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럽고 온화한 빛을 띱니다. 두 번째인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시끄러운 비교와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눈망울은 깊고 고요하며 목소리에는 신뢰의 무게가 실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염원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영혼의 호흡입니다. 농담 삼아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이 3가지 영적 영양제를 챙기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으며 효과는 평생 가니까요. 나는 이미 늦었어. 얼굴이 너무 험해졌어.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은 언제든 다시 맑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예대사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얼굴이 밝아진다. 신시뱀밍 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감사의 씨앗을 심고 침묵에 물을 주며 기도의 햇볕을 쬐어준다면 당신의 얼굴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고귀한 빛이 다시 깃들 것입니다. 중력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아래로 끌어당기지만 영혼의 밀도가 높은 사람은 그 하강 곡선조차 우아한 춤사위로 만들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예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운 건 오직 선택받은 영혼들만이 누리는 축복이죠. 그 축복은 백화점 화장품 코너가 아니라 당신의 고요한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슬프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당신은 지금도 깊고 풍부한 향기를 지닌 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요. 밤하늘의 별이 어두울수록 더 선명하게 빛나듯 세월이라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그곳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빛으로 무르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무르익음의 끝에서 마주할 당신의 진짜 모습은 아마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전성기의 모습보다 훨씬 더 눈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어둠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영혼을 가장 투명하게 닦아내기도 합니다. 평탄하고 순조로운 길을 걸을 때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무늬들이 삶의 거친 파도에 부딪히고 깎여나갈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공회대사께서는 고통은 영혼을 연마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아프게 했던 시련, 배신, 실패 같은 상처들은 우리의 빛을 가리는 먼지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투명도를 높여주는 정화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중 누가 고통을 반기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인생이라는 비행기에서 고통이라는 수화물은 아예 체크인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진짜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물로 그 눈망울을 닦아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곁을 내어주는 그 따뜻한 표정은 오직 자신의 가슴이 먼저 무너져 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숭고한 미소니까요.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를 초월적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본 외상 후 성장 Post Traumatic Growth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은 개체가 단순히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감사와 영성적 깊이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현상을 의미하죠. 일본의 전통 공예 중 킨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을 오칠과 금가루로 메워 수선하는 기술인데 수선된 그릇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독특하고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난 자리를 미움이 아닌 사랑과 수용으로 채워 넣을 때 그 흉터는 우리 얼굴 위에서 그 어떤 화장품으로도 낼 수 없는 자비의 광채로 피어납니다. 사실 제 영혼도 가끔은 너무 투명해져서 점심에 먹은 메뉴가 다 비칠 정도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거울 속 다크서클이 영혼의 그림자인지 어제 본 막장 드라마의 후유증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죠.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나누자면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지해야 했던 원시시대의 유산이죠. 하지만 영혼이 맑은 여성들은 이 본능적인 공포를 평온이라는 의지로 이겨냅니다. 그들은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볼 때 왜 이렇게 못생겨졌지? 라고 자책하는 대신 참 고생 많았다. 이만큼 버텨줘서 대견하다. 라고 자신을 안아줄 줄 압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그 찰나의 순간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풀리며 영혼의 빛이 다시 감돌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명상을 하다가 이웃집 드릴 소리에 내 내면의 평화가 저 드릴날에 갈리고 있구나 라고 빈정거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소음조차 삶의 배경음악으로 받아들이는 여유, 그것이 바로 공회대사가 말한 조화의 경지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의 정원의 핀 장미를 보며 내 정원의 들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공회대사는 꽃은 서로 다투지 않고 그저 피어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벚꽃은
매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해바라기는 장미를 흉내내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계절을 알고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수놓을 뿐이죠.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는 순간 우리 얼굴의 고유한 빛은 사라지고 흔하디흔한 인공적인 마스크만 남게 됩니다. 나만의 주름, 나만의 눈빛, 나만의 인매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혼의 걸작이 됩니다. 선한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은은한 후광이 가끔은 불량난 링라이트처럼 깜빡거릴지라도 그 빛이 주는 안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얼굴은 당신의 영혼이 걸어온 길을 기록한 이력서입니다. 분노가 많았다면 미간에 그 흔적이 남을 것이고 기쁨이 많았다면 입가에 웃음 근육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든 흔적이 바로 당신이 이 땅 위에서 치열하게 사랑하고 아파하며 살아냈다는 고귀한 증거니까요. 이제 타인이 정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당신 내면의 고요함이 빚어내는 진짜 아름다움을 신뢰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얼굴은 절로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말이 온화해지면 당신의 운명 또한 그 결을 따라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공회대사의 말씀처럼 마음의 고요함은 곧 천지의 조화이며 그 조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늙지 않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을 서서히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부드러운 목소리의 흐름을 따라 당신의 호흡도 한결 깊고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짊어지고 왔던 그 모든 무거운 생각과 고단한 감정들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어둠은 깊어지고 방 안의 공기는 당신의 체온을 닮아 따스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선풍기가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바람 소리가 마치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자장가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 내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아주 조금 더 다정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그 모든 흔적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눈 속에 깃든 그 고요한 빛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합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당신이라는 소중한 우주 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꿈속에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풍경들이 펼쳐지고 당신의 영혼은 다시 맑고 깨끗한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당신의 영혼과 만나 더욱 환한 미소를 짓게 되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밤이 평온과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빛을 발하기를 속삭여 봅니다. 아주 깊고 아늑한 잠의 세계로 당신을 배웅합니다. 잘 자요. 그리고 평화로운 꿈을 꾸세요.